정당들 공천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후보 등록도 끝났습니다. 이제 선거 구도가 확정이 됐으니까 어떤 이슈가 선거판을 지배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벤자민이고 함께 하실 분은 정효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효실입니다. 흔히 구도, 인물, 이슈를 선거 3대 요소라고 하는데 요실님은 네. 그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구도가 1차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 총선 때 국민의당처럼 민주, 국힘 이렇게 양강 구도를 흔들 제3의 세력이 등장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네, 맞아요. 2016년 총선에서 안철수, 박지원의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네. 38석을 가져가는 바람에 민주당이 한 석 차이로 겨우겨우 1당이 된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눈에 띄는 제3지대 세력? 이건 없는 것 같죠? 그렇죠. 처음에는 지지율을 굉장히 높게 시작했던 개혁신당도 그렇고 새로운 미래 등 이런 제3지대 세력들과 녹색 정의당 등 기존 정당의 지리멸렬로 인해 가지고 민주 그리고 국힘 이렇게 양강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이제 돌풍을 일으키면서 민주,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이렇게 3당 구도가 형성돼 있다고 보여지네요. 최근의 열풍으로 봐서는 조국 혁신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를 냈으면 제법 당선시켰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비례대표 선거 득표를 높이기 위해서는 네. 당락과 상관없이 지역에서 이제 후보들을 좀 많이 내는 게 필요하죠. 이제 당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도요. 그러나 조국 대표는 검찰 독재 청산을 위해 지역 선거에서 민주당 국민의힘당 이렇게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역구 선거는 포기한 거죠. 자칫 잘못했다가는 국민의힘의 어부질이 승리를 안겨줄 수도 있고 민주당 지지층하고 충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벌써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우려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다자간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가 66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리고 부울경에서 만약에 제3지대 혹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자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5%에서 7% 정도의 득표를 하면 승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선거는 역시 바람인데 네. 바람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고 승패를 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슈에 따라서 바뀌기 마련인데 현재 총선에 영향을 미칠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그때 이제 처음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공천 파동 이슈가 있었고 또 김건희 특검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 이슈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 영향력이 좀 약해진 것 같고요. 지금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의혹과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도피성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독립된 수사기관의 수사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중에 이종석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발령을 했어요. 이거는 공직 임명권을 사건 피의자의 도피 용도로 사용했다.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다소 소란했었던 민주당 공천 문제 때문에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여기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동반 상승했었지만 이종섭의 호주 대사 임명 또 대통령실 수석비서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이후에 지지율이 일제히 떨어지고 있는데 역풍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그런 걸 생각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에는 핵심 지지층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 분들이죠. 근데 여러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자신을 중도로 규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당층이나 혹은 비판적 지지층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공약이나 이슈에 따라서 본인의 지지 정당, 투표 정당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바람에 뒤넘지죠. 정치는 이제 이런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로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현재 이제 국민의힘당이 맡고 있는 역풍은 그런 사람들, 그런 무당층의 심기를 거슬렀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관련 이슈 이것도 선거판에서 빠질 수가 없겠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선거 기간 중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후보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거고 또 양평고속도로 의혹 그리고 김건희의 뇌물 명품백 수수 이런 것들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슈화될 전망이에요. 네, 지금 아마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 더욱더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김건희 관련 이슈들은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는 정말 뭐 지뢰밭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하나 가장 그 중요한 최고 권력층에 기대어서 이뤄진 불법 행위들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들이죠. 그렇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윤석열과 한동훈 탄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선거 전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조국 혁신당의 그 창당 캐치프레이즈가 3년은 너무 길다예요. 이게 굉장한 호응을 일으키고 그걸 뭐 아주 많이 따라하면서 이게 되고 있잖아요. 네. 이 검찰 독재 중심에 있는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을 이렇게 몰아내야 궁극적인 목표인 검찰 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문민 정치, 공정과 그리고 정의가 되는 사회를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제 조국 혁신당의 주장인데요. 선거 이슈가 되게 충분하고 이미 이슈가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돼야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텐데 이번 총선에서 민주개혁 진영 의석이 그 정도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거보다는 조국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차적으로는 레임덕, 그 다음에는 데드덕을 말하고 있어요. 데드덕.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금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것만으로도 독선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국정 운영에 힘을 뺄 수 있는 거고 네. 선거 결과나 또 여당 내에 동조 세력이 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실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다. 이런 단계적인 탄핵론으로 나가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모두 진영 내 동조 세력들이 있어서 국회를 통과를 했었죠. 또 의대 정원을 둘러싸고 지금 정부하고 의료계 갈등이 최고조에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선거 이슈인데 어때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뭐 강대강 구도로 가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을 할 거고 500명 내에서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들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정부가 2,000명 증원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이고 네. 또 반대로 맞서는 의사들의 결기 또한 이제 만만치 않아 보이는 형국이 됐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뭐 치킨 게임 양상인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이 겪는 고통과 불편이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이런 의료 사태를 중요한 선거전의 무기로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2월에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한 요인에 이 의료 사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태가 길어지니까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조금씩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불안감이나 피로감이 누적되니까 국민의힘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건데 원만하게 해결되면 국민의힘 득표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럴 수 있지만 일단은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네. 지금까지 끌어왔던 것들에 대한 피로감과 다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되지 않고요. 일단은 국민의 생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이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의사들 이렇게 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의사 증원에 임하는 이게 둘 다 뭐 공공의 적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의대 증원 얘기는 그 전 정부에서부터 나오고 했는데 의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묻혀가지고 됐죠. 그래서 의대 증원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죠. 그런데 너무 독단적으로 하고 총선을 앞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로도를 느끼고 한 거니까 저는 뭐 크게 타협이 되고 한다고 해도 크게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는 않네요. 네, 투표일이 이제 2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생각지도 않은 이슈가 터져서 선거판을 또 뒤흔들지 모르지만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